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 재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요식업계를 살리기 위해 한인 요식업체들에게 각각 3,000달러씩 무상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길 시스네로스 39지구 연방 하원 의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주민들이 메디케이드로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해 추이가 주목됩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18,000개의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확보했으며 앞으로 파트너 업체와 협력해 총 36,000개의 키트를 보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맞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LA 총영사관은 다음 주부터 민원 업무를 예약제로 변경합니다. LA 카운티가 스몰 비즈니스를 돕기 위한 자금으로 50만 달러를 확보해 사업체당 $10,000씩 선착순 150개 업체에 대해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신청 접수가 내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돕기 위해 LA 시의원들이 렌트비와 모기지 관련 그리고 실직자들을 위한 각기 다른 긴급 법안과 프로그램을 발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직원 보호에 2,500억 달러 추가 투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기대가 있었지만 하루 사망자가 최대 규모로 다시 늘었습니다. 위스콘신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와중인 오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위험한 경선을 실시했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따른 피해가 흑인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2분기 미국 경제가 30%대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유럽에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확산세가 며칠째 수그러든 반면 프랑스에서는 확진자와 사망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때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던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막판 고위급 조율을 시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내 코로나19 집중 발병 지역의 확산세가 진정 기미를 보인다는 평가에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가 장마감을 앞두고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흐린 가운데 오후 들어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0도, 밤 최저 기온 51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품격은 퍼스트 클래스, 가격은 비즈니스, 아시아나 비즈니스 스위트로 퍼스트의 편안함을 누리십시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 재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요식업계를 살리기 위해 남가주와 북가주, 텍사스 등지의 한인 요식업체 333군데 각각 3,000달러씩을 무상 지급하기로 오늘 발표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이 또 한 번의 통큰 기부에 나섭니다. 지속적으로 한인사회의 기부와 나눔을 이어온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은 한인 커뮤니티 요식업계를 위해서 100만 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한인사회 내 요식업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333개 업체에 각각 3,000달러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킴 오픈뱅크 행장입니다. 우리가 왜 많은 비즈니스 중에서 레스토랑을 또 요식업을 선택했느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첫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세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첫째적으로는 우리 한인 비즈니스 중에서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많은 우리 한인 고용인들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또 요식업계가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신청 자격은 연매출 50만 달러 이하의 요식업체로 최소 지난 2년 동안 영업을 해온 업체이면 됩니다. 대상 지역은 남가주의 LA와 오렌지 카운티, 북가주의 산타클라라 카운티, 텍사스주의 달라스 카운티와 덴튼 카운티에 위치한 업소입니다. 이거는 오픈뱅크만 거래하는 손님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은행을 거래하는 손님들도 모든 여건을 갖추면은 해당 사항이 되고요. 또 우리가 그러면 외국 손님은 안 되느냐, 또 그럴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커뮤니티를 우리가 섬기는 차원에서 이 지원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지역에서 레스토랑을 하고 있는 non-Korean 커스터머도 해당 사항이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업체는 지원 신청서와 함께 2018년도 세금 보고 서류, 그리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치의 은행거래 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서류는 오는 15일부터 오픈 청지기재단 웹사이트인 openstewardship.com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서류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접수합니다. 신청 서류는 직접 방문이나 우편 접수를 받지 않고 이메일 info@openstewardship.com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접수에 심사를 통과한 업체가 333개 업체가 넘을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접수한 업체들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다음에 선정 통보는 4월 27일 날 합니다. 그래서 4월 27일 통보한 이후에 2, 3일 안에 저희가 3,000부를 전송할 것입니다. 관련 문의는 전화 213-593-4885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원 서류는 오는 15일부터 오픈 청지기 재단 웹사이트인 openstewardship.com, openstewardship.com에서 다운로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청 서류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접수합니다. 또 이 기간 동안 접수에 심사를 통과한 업체가 333업체가 넘을 경우 선착순 접수한 업체들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관련 문의는 전화 213-593-4885번으로 하면 됩니다. 이 또한 자세한 사항은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정적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돕기 위한 LA시 차원의 다양한 렌트비와 모기지 구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안수빈 기자입니다. 데이빗 류 시의원과 마이크 보닌 시의원은 7일 렌트비와 모기지 부담을 덜어주는 주 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처를 촉구하는 법안들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에 퇴거를 금지하는 유예령이 내려졌음에도 최근 들어 렌트비 납부와 관련해 협박 편지를 받는 사례들이 속출하면서 시의회와 시검찰에서 위반하는 건물주들을 직접 제재하고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세입자들이 코로나19 사태 동안 진 빚을 소비자 부채로 적용되게 하는 법안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현재 지정된 기한이 아닌 건물주와 세입자의 합의로 합당한 기간 내에 빚을 갚아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된 후 거처를 잃는 시민들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시의원과 본인 시의원은 이와 함께 연방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사태 동안 발생한 부채와 렌트비, 모기지 페이먼트 등을 모두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한편 누리 마티네즈 LA시 의장과 허브 웨슨 시의원은 저소득층 주민과 근로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두 가지 프로그램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비상사태가 해제된 후 저소득층의 렌트비 납부를 돕는 긴급 세입자 구제 프로그램을 부활시키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시의원들은 또 LA로 오는 코로나19 연방 구제 자금이 저소득층의 일자리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급 라이프라인 일자리 프로그램의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마티네즈 시의장과 웨슨 시의원은 LA시 6지구의 기금 100만 달러와 10지구의 기금 15만 달러를 각각 긴급 세입자 구제 프로그램에 사용할 계획이며 두 시의원의 관할 지구 내 비영리 단체를 위해 각각 10만 달러를 긴급 라이프라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안수빈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39만 6,223명이며 사망자는 12,722명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17,351명이며 사망자는 432명입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550명이 추가돼 총 확진자 수는 6,910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22명이 추가돼 카운티 내 사망자는 172명입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18,000개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확보했으며 앞으로 파트너 업체와 협력해 18,000개 테스트 키트를 추가로 확보해 총 36,000개의 키트를 보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이 주가 코로나19의 확산 중인 가운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그동안 지켜온 행정명령을 잘 지켜 생명을 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자고 말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서는 코비드-19과 관련해 매일매일 현황을 발표하는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한국어로 들을 수 있습니다.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에 1877-611-4778번으로 전화를 건 후 9275-591 샵을 누르시면 한국어로 설명이 나옵니다.
최근 문을 닫은 한인타운 인근 세인트 빈센트 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급증 가능성에 앞서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4월 13일 재개원합니다.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가 가주 내 최대 의료센터인 디그니티 헬스와 카이저 퍼머넌트와의 협업으로 운영하는 이 메디컬 센터에는 최대 266개의 병상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LA 서지 병원으로 불릴 이 시설은 앞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며 다른 병원에서 이송된 환자만을 받아 방문 진료가 가능한 응급실은 없을 것이라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맨하탄 BCC에서 지난 주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129건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또한 4군데 공사 현장에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맨하탄 BCC는 지난달 거주자, 방문객, 그리고 비즈니스들을 포함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적용되는 공공장소에서 6피트 이상의 거리두기를 의무화시켰으며 2명 이상의 모임도 금지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최고 벌금액이 $1,000에 이르는 티켓도 발부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은 공사 현장에도 벌금 또는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길 시스네로스 39지구 연방 하원 의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주민들이 메디케이드로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해 추이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임준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불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보험이 없거나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주민들은 사실상 코로나19 감염 후 증상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경우 치료비 충당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7일 기준으로 38만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10%에서 20%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소견입니다. 계산해보면 최소 3만 8천여 명 이상이 병원 입원 치료를 해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보험이 없는 사람은 병원에 엿새 정도만 입원해도 $7만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무보험자의 경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파산에 이를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기에는 소득이 높은 중저소득층 주민들의 경우 이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시민들을 위해 코로나 진단 테스트를 무료로 진행한다고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이후 치료 문제, 이를 커버할 의료보험에 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내놓고 있지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7일 오렌지 카운티의 길 시스네로스 연방 하원 의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메디케이드로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해 주목됩니다. 길 시스네로스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지난달 13일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후 코로나19에 걸린 확진자들 모두에게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 비용은 메디케이드로 커버되며 국가 비상사태가 해제된 이후에도 적용됩니다. 길 시스네로 의원은 불행하게도 우리의 불안정한 의료 시스템이 코로나19 환자들을 엄청난 재정난에 몰아넣고 있다라면서 이런 의료 시스템은 환자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병원과 의료시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람들이 직장을 잃으면서 보험도 잃고 있는 가운데 청구서와 돈을 지불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사람들 목숨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준현입니다.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민간인 직원과 경찰관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어 국장은 경찰위원회 회의에서 36명의 경관과 11명의 근무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수는 전날보다 증가했지만 자가 격리 건수는 줄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APD는 경관들을 비롯한 13,000여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관들은 업무 교대 전 체온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코로나19 비상사태 속에서도 한인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센서스 인구조사 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센서스국은 4월 1일 센서스데이를 기준으로 미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인구가 센서스 인구조사의 대상이라며 인구조사 결과는 향후 10년간 우리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센서스국은 이번 인구조사 대상이 4월 1일 오후 11시 59분 이전에 태어난 신생아와 어린이 그리고 해외에서 방문에 잠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친척 등도 포함된다며 학교가 폐쇄돼 일시적으로 함께 지내고 있는 대학생들은 기숙사 또는 캠퍼스 밖 숙소에서 집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구조사는 우편으로 배달온 인구조사 설문지를 작성해 반송하거나 각 가정에 엽서로 배달된 센서스 고유 아이디를 사용해 인터넷에서도 간단하게 응답을 마칠 수 있습니다.
센서 수국에 따르면 정확한 인구조사 데이터는 학교 급식 프로그램, 병원과 진료소 필요 지역 확보, 의료 및 응급 상황 시 도움을 주는 아시안 언어 자원 및 번역 자료 제공, 병원과 진료소의 건립을 위한 자금 할당,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보험과 65세 이상 노인 대상 메디케어 파트 B 보험 지원,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이 포함된 산모와 소아건강 서비스 지원, 비상물자 배포 장소 및 취약계층 거주지 지도 작성, 중소기업청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등의 바탕이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LA 총영사관은 다음 주부터 민원 업무를 예약제로 변경합니다. 안수빈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 당국이 앞으로 1주에서 2주 동안 코로나19 사태가 고비를 맞을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당분간 외출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으나 LA 총영사관에는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여전히 매일 100여 명의 민원인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LA 총영사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민원실 방문자 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원 업무가 예약제로 변경됩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 동안 긴급한 업무 위주로 민원 접수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양상규 LA 총영사관 민원 담당 영사입니다. 당장에 국내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권이 없는 분들, 여권이 분실되신 이런 분들, 외국인들이 또 국내에 들어가는 사정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비자를 또 발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또 큰 카테고리는 또 공중 업무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원 업무 사전 예약은 8일부터 시작돼 공관 전화 213-385-9300 혹은 이메일 appointment-la@mofa.go.kr로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신청 시 이름과 연락처, 방문 목적과 방문 희망 일시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LA 총영사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해 영사관 방문이 힘든 민원인들을 위해 총영사관 담당 영사들이 오렌지 카운티 등 원거리 지역을 직접 방문해 운영하던 순회 영사 업무도 잠정 중단됩니다. 또 민원실을 방문할 때에는 대기 포인트를 참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마스크 착용과 볼펜 같은 공용물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 세정제 사용을 권장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저질환자 혹은 감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방문을 삼가하고 방문 시에는 업무에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지난 1일부터 입국자들에 대한 전원 2주간 의무격리 조처를 시행하면서 관련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한국에 거처가 없다면 한국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격리시설에서 본인 경비 부담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실형까지 부과되는 등 강력한 처벌이 취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 상황에 따라 격리 면제 요청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수 LA 총영사관 출입국 담당 영사입니다. 중요한 사업성의 목적, 계약이나 투자 또는 그다음에 학술적 목적, 국제대회 뭐 이런 경우 또 그다음에 기타 공익적, 인도적 목적 그러면서도 또 이제 불가피성, 시급성, 중요성 이런 걸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격리 면제 확인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미주에서 아시안을 겨냥한 인종차별과 혐오범죄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LA 총영사관은 인종차별을 당한 한인들은 LA 총영사관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고는 사고 담당 이메일 accident-la@mofa.go.kr로 연락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안수빈입니다. H마트 리치필드점은 매장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을 보이다 사망하면서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H마트 코로나 비상대응 태스크포스 팀은 리치필드점 직원 중 1명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로 지난달 23일부터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직원은 안타깝게도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최종 확진 여부 및 정확한 사망 원인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다고 부연했습니다. H마트는 이에 따라 해당 직원과 접촉이 있었던 모든 매장의 직원 등을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또한 버겐카운티 위생국에 이번 사안에 대해 신고한 뒤 지침에 따라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이날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LA 카운티가 스몰 비즈니스를 돕기 위한 자금으로 $50만 확보해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체당 $10,000씩 선착순 150업체에 대해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한 웨비나가 오늘 오후 열렸습니다. 지원서 신청 시작은 내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되며 선착순이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도록 정부 당국은 당부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LA 카운티에 위치한 사업체 또는 수입이 있는 비영리 단체여야 하며 풀타임 직원이 2명에서 50명 사이여야 합니다.
또 총 수입이나 연간 수입이 200만 달러보다 적은 세금 보고가 가능한 업체여야 하며 2019년 12월 4일 전에 설립된 단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융자금, 렌트, 유틸리티 값을 내는데 이 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벤토리 구입, 스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페이롤, 프로텍션 펀드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직원 보호에 2,500억 달러 추가 투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티븐 재무장관은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500억 달러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에 추가해 중소기업이 필요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여야와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논의 대상으로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와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를 차례로 거론했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금융기관 최고 경영자들과 중소기업 지원을 주제로 연 화상회의에 동석해 상원이 9일, 하원이 10일 통과시켜주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는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JP모건 등이 참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이들이 취한 조치에 찬사를 보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문우신 장관의 투입 발표에 앞서 매코널 대표는 성명을 내고 의회가 추가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중요한 프로그램이 고갈될 수 있다는 게 빠르게 분명해지고 있다면서 슈머 원내대표와 9일 상원 통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기대가 있었지만 뉴욕주의 하루 사망자가 최대 규모로 다시 늘었습니다. 다만 입원 환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신규 환자가 감소하는 것도 나타나고 있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확실한 추세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최대 확산지 뉴욕주. 이틀 동안 사망자가 줄면서 발병 곡선의 정점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루 기준 사망자가 최대를 기록하는 등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습니다. 또 5천여 명을 넘기면서 미국 전체 사망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다만 입원율 증가세는 둔화하는 신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ut if you look at the 3-day average, it's moving down, which is good news. We talk about the apex, and is the apex a plateau? And right now we're projecting that we are reaching a plateau in the total number of hospitalizations. 수도 워싱턴 DC와 붙어있는 메릴랜드 주에서도 긍정적 신호가 나왔습니다. 하루 동안 신규 환자가 400명대에서 300명대로 줄면서 입원율도 줄어든 겁니다. 추세라고 하기에는 이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사태 완화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We have seen lower numbers of new cases and lower numbers of hospitalization. It's only one day of data, but if confirmed over time, it would be a very good move in the right direction. 이런 가운데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앞으로 4주에서 8주 안에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하고 싶어 한다며 어떻게 재개할지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 중심적이라면서 맹비난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지난 1월 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경고가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을 뒤늦게 선언한 세계보건기구 WHO는 발병 초기부터 국경 봉쇄가 질병 유입을 차단하지 않는다며 중국에 대한 각국의 입국 금지 조치를 비판해왔습니다. WHO는 또 중국 중심의 이런 늑장 대응에다가 심지어 마스크 착용 등의 문제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보여왔습니다. We recommend the use of medical masks by people who are sick and those who are caring for a sick person at home.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HO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WHO가 정말 망쳤다며 WHO는 주로 미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지만 매우 중국 중심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운 좋게도 미국 국경을 일찍부터 중국에 개방하라는 WHO의 충고를 거절했다면서
왜 WHO가 미국에 잘못된 권고를 했을까라고 반문했습니다. 한편 백악관 내부에서는 지난 1월 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경고가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피터 라바로 백악관 국장은 중국 여행 금지 조치라는 제목의 1월 29일자 메모에서 팬데믹 가능성을 거론하며 코로나19 발병 시 무방비라고 경고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중국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50만 명 이상 미국인이 숨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3일에 작성된 두 번째 메모에서는 미국인이 최대 1억 명이 감염되고 최대 120만 명이 숨질 수 있다는 전면적인 팬데믹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으로 지구했지만 백악관 내부에서는 암울한 경고음이 한두 달 전부터 이어진 것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세계보건기구 WHO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 보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백악관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WHO는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돈을 받으며 우리가 내는 돈이 그들에게 가장 비중이 크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런 이어 WHO는 나의 중국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에 동의하지 않고 비판했다. 그들은 틀렸고 그들은 많은 것들에 틀렸으며 그들은 아주 중국 중심적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AFP통신은 WHO의 가장 큰 자금원이 미국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규모의 자금을 언제 보류할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도 주로 미국이 자금을 대지만 WHO가 중국 중심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WHO에 책임을 돌린 셈입니다. 오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이 시작됩니다. 이 실제 교실 수업이 아닌 상황에서 출석과 결석 확인, 또 평가는 어떻게 할 지침이 나왔는데요. 이 우선 동영상 학습 콘텐츠를 보거나 미리 주어진 과제를 푸는 방식의 수업은 출결을 나중에 확인합니다. 온라인에 남은 학생의 접속 기록이나 과제를 제출한 시간처럼 흔적을 확인하는 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화면에 모두 얼굴이 뜨니 바로 출석을 확인합니다. 교사가 원격 수업을 하면서 학생에 대한 평가 기록을 남기려 한다면 반드시 학생을 관찰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실시간 수업 땐 줌이라는 화상 채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줌 프로그램이 해킹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줌을 아예 원격 수업에서 배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Ready, here we go. One, ready. Ha! And how about another one? Ha! One more, everybody. Ha! 태권도장을 가지 못한 학생들이 거실에서 힘차게 발차기를 합니다.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작을 교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출석 확인은 물론 합창도 가능하게 합니다. 2011년 서비스를 시작한 줌은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이 급격히 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45개 주의 공립학교 11만여 곳이 문을 닫은 미국에서는 상당수의 학교가 원격 수업에 줌을 도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로 꼽혔던 줌의 제동에 걸린 건 보안 문제에 휩싸이면서부터입니다. 최근 미국에선 원격 강의 도중 줌이 해킹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Seems like our Zoom has been a little hacked. 화면에 9.11 테러 동영상이나 음란물 영상을 띄우는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줌 폭격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줌 폭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교육당국은 보안 우려로 원격 수업에서 줌을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바다, 유타, 워싱턴주도 줌을 대체할 다른 수단을 찾을 것을 교육당국에 권고했습니다. 줌은 공식 사과와 함께 향후 90일 동안 보안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ur intention to serve the end users of the K-12 schools. However, we had some missteps for the past 1 week and 2 weeks. We already took actions to fix those missteps. 새로운 원격 수업 수단으로 각광받았던 줌이 보안 논란에 휩싸이면서 미 교육당국도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미국과 유럽 내 코로나19 집중 발병 지역의 확산세가 진정 기미를 보인다는 평가에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가 장 마감을 앞두고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은 한두 달 안에 경제 활동이 다시 시작됐으면 한다며 경제 재개 분위기를 살렸지만 친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국 내 집중 발병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조짐을 보인다는 평가에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 장막판 상승분을 모두 잃었습니다. 뉴욕주의 사망자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졌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 폭락세까지 겹쳐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산유국들의 긴급 화상회의를 앞두고 석유 감산 합의까지 난관이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국제 유가에 영향을 줬습니다. 반면 스페인 등에서 사망자가 감소세에 있다는 소식 등은 유럽 증시를 큰 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들은 미국 경제 재개 분위기를 띄우는 발언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쿼드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한두 달 안에 경제활동 재개를 희망하고 내부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희신 재무장관도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일부를 어떻게 다시 열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에 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경제 재개에 따른 안전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바이러스 감염 위험 없이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경제 기능 완전 재개는 어렵다는 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 유행 당시 경제활동 재개에 신중했던 도시의 경제가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강했다며 섣부른 경제 재개로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이어서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때 타결이 임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막판 고위급 조율을 시도했습니다. 지난주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 이은 건데 양국이 협상의 돌파구는 찾지 못했지만 조기 타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전격적으로 전화통화를 갖고 조속한 협상 타결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20분간의 통화 뒤 한미 양측이 발표한 내용은 아직 입장 차이가 상당하고 돌파구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정경두 장관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문제를 우선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연합방위 태세 유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한미 국방당국의 공동인식 하에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트위터에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합의는 물론 포괄적 합의를 강조해서 인건비 문제만 먼저 처리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처럼 한미 양측이 서로 원론적이고 모순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주 분위기와는 상당히 달라진 것입니다. 다만 양측이 공식 협상 대표가 있는데도 국방장관이 통화를 한 것은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는 점과 조기 협상 타결에 대한 양국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번 통화가 에스퍼 장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신속한 타결의 중요성도 언급된 것은 미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미 국방장관의 통화는 방위비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최종 조율 단계라는 평가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 수도권, 그 가운데서도 서울 강남권은 미래통합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지만 20대 총선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선전하면서 원내 일당의 밑바탕이 된 곳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뛰어넘는 결과를, 통합당은 전 의석 석권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지도부가 나란히 출동해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박경민 의원 응원하러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잠시 제쳐두고 서울 강남권 곳곳을 돌면서 민주당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특히 강남권에서 미래통합당 간판만 달면 당선되던 역사를 이제는 바꿔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깃발만 뽑으면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되던 이런 서초구의 역사를 뒤로하고
민감한 현안인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겠다는 맞춤형 공약으로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장기 보유자와 실거주자, 고령 및 은퇴자들에 대해서는 종부세 감면이 합리적으로 수도권 석권에 힘을 쏟고 있는 통합당은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강남권으로 출동해 맞불을 놨습니다. 어느 하나 잘한 것 없는 문재인 정권 3년을 심판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여당을 찍어달라는 말에 속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회초리를 단단히 들어서 이 정권의 종아리를 제대로 때려주셔야 이 나라가 바로 서고, 특히 경제와 조국 논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그건 소주나 먹고 버리십시오. 여러분, 조국을 지킬 것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까? 이른바 강남 3구의 역대 총선에서 민주당계 후보들은 한 석을 확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는 3석을 얻어 총선 승리에 공신이 됐지만 여전히 통합당의 우호적인 분위기입니다. 특히 태영호 전 북한 공사가 통합당 공천을 받고 출마한 강남갑은 민주당이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던 곳인데 해 전 공사가 당선되면 탈북 주민 최초의 지역구 당선자가 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보다 많은 3석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통합당은 한 석도 내줄 수 없다는 각오입니다. 강남권 승부가 곧 수도권의 승패로 이어질 수 있는 탓에 양당은 막판까지 지역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역대 선거 때마다 막판 변수로 작용했던 후보 단일화가 이번 총선에서 유독 눈에 띄지 않습니다. 역대 총선과 달리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에 단일화는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수 후보 단일화 역시 논의가 답보 상태에 빠지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경남 창원 성산은 총선 때마다 진보 진영 후보의 단일화가 승패를 가른 곳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선 민주당과 정의당 후보가 합심해 새누리당 후보를 이겼고 지난해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 권민호 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손잡고 자유한국당 후보를 504표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경기 고양을 역시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과 세를 합친 민주당 정재호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를 눌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범여권을 중심으로 힘을 합치자는 얘기가 나오지만 대부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정의령 후보와 통합당 민경욱 후보, 정의당 이정미 후보가 3파전을 치르는 연수을에서 타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기 위한 그냥 인위적인 단일화는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단일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를 했고요. 지금도 단일화는 생각이 없습니다. 민주당에게 여러 가지 비공식적으로 이런 요구가 있는데 당신들의 의사는 무엇이냐. 근데 뭐 공식적으로 우리는 절대 애초부터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당선되겠다라는 각오로 뛰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남 창원 성산 역시 민주당 이흥석 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각자 완주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도 분위기가 썩 좋진 않습니다. 서울 구로을에선 김용태 통합당 후보와 통합당을 탈당한 강효식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가 한 차례 무산 뒤 막판 협상의 여지를 남겼고 강원 강릉에서는 통합당 홍윤식 후보와 무소속 권성동, 최명희 후보가 쉽사리 손을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단일화를 두고 여야 모두 논의에 진척이 없는 데다가 입장차도 커 이번 4.15 총선에서 단일화 변수는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할 때죠. 매일 환기를 해야 할 것.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문가의 조언을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 환기입니다. 오랜만에 미세먼지 걱정 없는 봄이지만 마음껏 창문을 열어 탁한 공기를 내보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전문가 펠스이콘스 박사에 따르면 창을 닫고 지내다간 집안의 화학물질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쌓이게 된다고 전합니다. 대로변에 살더라도 하루에 한 번은 환기를 해야 합니다. 교통량이 제일 적은 밤 시간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바람이 치도록 집안 전체의 창문을 열었다 30분 후에 닫으면 됩니다.
두 번째, 금연입니다. 가스불을 켜고 요리를 하면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배출됩니다. 음식을 만들 때는 반드시 환풍기를 트는 것이 좋으며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 금연은 2층 사람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랭캐스터 대학교 폴영 교수는 집에서 담배를 피우면 독성 물질이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떠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학 제품입니다. 살균, 표백을 내세우는 청소용 화학 제품들은 뚜껑이 잘 닫혀 있는 경우에도 휘발성 유기 물질을 생산합니다. 따라서 안에 두면 안 됩니다. 락스 등은 쓰고 나면 바로 마당이나 베란다 등에 밖에 내놓는 것이 좋고, 냄새를 없앤다거나 세균을 제거한다는 스프레이도 실내에서는 되도록 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펫은 공기의 질을 생각한다면 걷는 것이 좋습니다. 카펫보다는 마룻바닥이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합니다. 매트리스 등 침구에는 진먼지 진드기가 기생하기 쉽습니다. 이콘스 박사에 따르면 진먼지 진드기의 배설물은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며 매트리스는 커버를 씌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합니다. 습기는 습도가 높으면 곰팡이가 생기죠. 자주 환기하고 혹 벽지에 곰팡이가 폈다면 바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덴마크 공과대학교의 파웰 워고키 교수는 샤워한 후에 바로 욕실을 닦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충고합니다. 수건으로 벽면에 묻은 물기를 닦아내고 창을 열고 환풍기를 틀어 습기를 날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허락한다면 수건 등 빨래는 되도록 밖에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1980년대 발표된 나사의 연구에 따르면 식물은 공기 중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연구는 우주의 밀폐 환경을 가정하고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기가 나고 드는 지구에서는 그만큼 효과를 얻긴 힘들지만 집안에 화분을 두면 공기는 물론 기분까지 맑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에리카 세티 LA 시장은 잠시 전 이브닝 브리핑에서 오는 10일 0시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필수 업종 비즈니스 직원들도 근무 시간 동안 천 혹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려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필수 업종에는 그로서리 마켓과 약국, 식당과 호텔, 라이드쉐어와 건설 현장 등이 해당됩니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을 위한 마스크 혹은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보호구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비품들을 제공하거나 이로 인한 직원들의 지출을 상환해줘야 합니다. 또 직원들이 매 30분마다 손을 씻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로서리 마켓 혹은 리테일 샵의 경우 캐셔와 고객 사이에 플라스틱 가리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일부터는 마켓을 방문하는 고객도 얼굴을 가려야 하며 이 행정명령을 어길 시 마켓 측에서 고객 입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추이를 주시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인 끝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6.13포인트, 0.12% 하락한 22,653.8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27포인트, 0.16% 내린 2,659.4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5.98포인트, 0.33% 하락한 7,887.2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국제유가 흐름 등의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주요 지수는 장 초반에는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집중 발병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발생 숫자가 다소 줄어드는 조짐을 보이자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지났을 수 있다는 기대가 부상한 탓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낙관적인 발언을 내놓으며 투자 심리를 지지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재료 분야가 2.42% 오르며 선전했고 기술주는 1.06% 하락했습니다. 비즈니스의 성공이 시작되는 은행 LPGA 휴젤 에어 프레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사 CBB뱅크 제공 4월 7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알래스카만에서 남하한 폭풍의 영향으로 주말부터 비가 오다 가다를 반복하는 가운데 남가주 지역 오늘 또 한 번 폭풍이 상륙해 샌버나디노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고지대 5,500피트 이상의 산간지대에는 오는 9일 목요일 새벽 5시까지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지대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 들어 소나기 올 확률 30% 보이고 목요일인 모레는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0도, 밤 최저 기온 51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61도, 52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68도, 51도, 해안 지역 58도, 50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밤 최저 기온 51도입니다. 한국은 어제보다 쌀쌀한 가운데 일교차는 여전히 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59도, 밤 최저 기온 화씨 35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안전운전하시고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